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계산 작업 중에서 통계 함수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통계 함수 예제 파일을 열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통계 함수의 종류를 살펴보면은요. average 함수에서부터 average if s 함수까지, 그 다음에 count에서 count if s 함수까지 이렇게 묶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숫자가 아닌 논리값이나 텍스트값을 포함할 경우에는 average A, 그 다음 조건이 들어있는 것만 평균을 낼 때는 average if, 그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average if s,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count 숫자가 들어있는 셀만 계산한 함수예요. 그런데 숫자가 아닌 문자나 또는 논리값이, 즉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줄 때는 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공백이 들어있는 셀만 count 세주는 함수 count blank, 조건이 있는 것만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타 미디안 중간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 함수는 빈도, 그 인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숫자가 무엇인가, 빈도를 구하는 최빈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맥스는 최대값인데 이 맥스 a는요, 이 인수 중에서 문자나 텍스트나 논리값을 포함했을 때는 그 중에서 최고값을 구할 때는 맥스 a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최소값 민 함수가 있고요. 라지나 스몰은 주어진 범위의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인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는 라지라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는 뭐 스몰이라는 함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랭크는 등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var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 자, 이렇게 함수, 통계 함수와 관련된 함수들을 살펴보시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통계 함수하고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으니까요. 몇 개 문제를 예제를 통해서 통계 함수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표 1번 문제, 자, D11셀의 문제를 구하실 건데요. 자, 먼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여기서 대리가 아닌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교 연산자 중에서, 자, 아니다, 낫의 의미를 갖는 연산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원수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어진 세 개의 함수 중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죠. count if 함수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 뒤에 명이라는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교 쓰시고, 자, count if 함수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그대로 키핑 하실 수도 있는데, 자, fx 함수 대화 상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요, 대리나 부장이나 사원을 찾아야 되니까 직급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직급 범위 C3에서 C11까지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크리테리어라고 해서 조건이 되겠죠. 자, 무슨 조건이냐면 대리가 아닌, 그런데 이 조건을 쓰실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써주시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즉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의 이 크리테리어 조건은요,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이 수식줄 맨 끝에 놓고요. 자, and 연산자 하시고, 자, 여기에 명이라고
문자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명이라는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글자 앞뒤로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대리가 아닌 사원수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요. 모든 과목이 80 이상인 이 커뮤니케이션부터 회계, 경영 전략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는데요. 자, 조건이 지금 여러 개예요. 그래서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세 개 함수 중에서 고르실 때, 자, 우리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고르셔야 되는 거죠.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 count if 함수 선택을 하겠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죠. 자, 이것도 fx를 눌러서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조건이죠. 커뮤니케이션에서 80 이상인 조건 찾기 위해서 먼저 크리테리어 레인지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점수 범위 H3에서 H11까지 범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키보드에서 탭키를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인수를 기록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쌍따옴표 입력하셔서 80 이상인 조건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회계 범위가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조건은 같습니다. 80 이상인 조건. 자, 두 개 조건 기록을 하셨고요. 자, 탭키 눌러서 세 번째 조건 범위 경영 전략 범위 지정하시고 탭키 눌러서 마지막 조건 80 이상 조건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과목이 80 이상인 학생 수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함수를 count if s가 아닌 average if s, sum if s로 대입을 하셔도 같습니다. 만약에 sum if s면 조건 범위에 모두 해당되는 것들만 다 더해주는, 또 average if s는 평균을 구해주는 그렇게 함수를 이해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때 소수점 자리를 두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내림하여라고 나옵니다. 문제를 풀 때 내림하여, 올림하여, 반올림하여라는 문제가 이제 라운드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내림은 라운드 다운이고요. 올림이면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편차를 구하는 함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하자면, 자,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 라운드 업은 올림 함수,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주어진 자료의 소수점을 두 번째 자리 수에 따라서 반올림을 할 것인지 올림할 것인지 내림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자, 반올림은요, 두 번째 자리 수에 따라서 5 이상이면 자리를 올려서 결과값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라운드 업과 라운드 다운은 두 번째 자릿수의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려주는, 그러니까 5 미만이어도 하나를 올려서 7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라운드 다운은 5 이상이어도 버리고 6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즉, 두 번째 자릿수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요. 라운드 다운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이 조금씩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게 정수부인데요. 정수부에서 1의 자리, 소수부는 무시를 하고요.
이 정수부에서 1의 자리 끝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원 단위로 표시를 할 것이냐 라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라운드 업과 다운은 1의 자리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서 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버리고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법은요. 라운드 함수의 경우 자, A2에 있는 자료에 소수점 자릿수 1로 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1로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2라고 자릿수를 의미하면 되고요. 소수부를 버리고 정수로 표시해라 라고 하면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부에 관해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단위로 표시를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넘 디지트 값에 마이너스로 음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12,300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넘 디지트 값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운드 업과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올림, 내림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통계 1 문제로 돌아와서 마지막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면 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 내림이기 때문에요. 내림을 하여라고 했으니까 다운 함수를 쓰시면서 자, 생산품 C 자, 이 범위가 되겠네요. 자, 이 범위의 표준 편차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넘버 첫 번째 칸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를 먼저 써 주셔야 되겠죠. 자, 이 함수를 처음 사용하신다면요. 수식 입력줄에서 이 함수 이름을 클릭을 하고 자,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요. 이 넘버라는 인수는 이 전체 범위를 한 번에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라운드 다운으로 돌아와서 이 넘 디지트 값을 쓰실 때 자, 지금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죠.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라고 했으니까 2를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이 표시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니까 1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와 라운드 다운, 업다운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 4번 문제도 비교적 간단한데 지금 보시면 세 번째로 높은 점수하고 뒤에 몇 점이라고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째로 라고 했을 때는 라지나 또는 스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맥스, 미는 최고, 최대, 최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번째로 라는 말이 나오면 라지나 스몰을 하시게 되는데요.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이죠. 세 번째로 라고 했으니까 먼저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fx 함수 마법사를 눌렀을 때 이 두 번째 인수 k라는 것이 몇 번째를 의미하기 때문에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 전체 범위에서 세 번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와 함께 몇 점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는 95점이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자, 통계 2 시트로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 이 첫 번째 문제는 if라는 함수와 rank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순서대로 쓰셔야 되는데 1, 2, 3등까지만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if 함수 안에 등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등수를 구한 것이 1등, 2등, 3등까지니까 자, 이것을 논리식으로 세우실 때는 3등 이하, 3 이하까지만 결승 진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쌍따옴표 두 개를 연속적으로 붙여서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함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자, fx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을 세울 때 여기서 랭크라는 함수를 입력을 해 주시는데요. 자, 랭크 함수 아시면 쭉 기록하셔도 좋지만, 자, 지금 랭크 가로 열고 수식 입력 줄에 랭크 함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대화 상자는 랭크 상자로 바뀌죠. 자, 첫 번째 넘버는 승점을 기준으로 바로세나의 승점을 먼저 등수로 계산을 하셔서 물어봐야 되죠. 두 번째 레퍼런스는 전체 승점 범위가 되는데 한 팀만 등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레퍼런스 범위는 절대 번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할 때 오덕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아무 말이 없으면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점이 높은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다시 if 수식 입력 줄에 if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칸 끝에다가 3등까지만 이란 의미로 3 이하 1, 2, 3을 의미하는 3 이하라는 논리식을 완성을 하셔서 3등까지만 자, 두 번째 나오면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문자 값이니까 쌍따옴표 안에다 쓴 거고요. 1, 2, 3등이 아닌 나머지 등수의 경우는 빈칸으로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는 쌍따옴표를 연속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랭크 함수 사용하실 때 우리가 결과값이 하나일 경우에는 절대 번지가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의 셀을 결과값을 갖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실 때는 절대 번지를 여러분이 의미를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과장인 자, 조건이 두 개네요. 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되면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래서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결과값을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실 때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만자리까지 표시한다. 그러면 넘 디지트 값을 얼마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가 지금 여기죠. 자, 여기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해서 만자리로 표시하면 동그라미가 4개니까 마이너스 4로 써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라운드 함수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라운드 안에서 average if s 함수가 되겠죠. 자, 수식 입력 줄에서 다시 average if 함수 클릭하신 다음에 자, 조건을 우리가 쓸 때 첫 번째 average range는 지금 우리는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첫 번째는 성과급 범위가 됩니다. average range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여자이면서니까 성별 범위가 돼요. 이 성별 범위에서 자, 그 첫 번째 조건 씁니다. 크리테리어 1. 자, 쌍따옴표 안에 자, 여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여자라고 쓰시면 안 되죠. 여기가 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은 직위죠. 그러니까 자, 직위 범위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탭키, 키보드에 탭키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자, 쌍따옴표 안에 과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verage if 경우에는 평균을 낼 범위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인수가 써집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자, 수식 입력 줄의 라운드 함수로 다시 돌아가서요. 넘 디지트 값을 정수부로 우리가 표시를 하려면 마이너스로 써 주셔야 되는데 만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라고 이 동그라미 개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100의 자리에서 1000단위까지 표시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확인 눌렀을 때 결과값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출석부의 동그라미 표시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를 각각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함수는 반드시 추주함수와 count a라는 함수를 순서대로 중첩해서 사용을 하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이때 count a는 요 범위에 1주에서부터 4주까지 범위에 셀의 개수를 세줄 때 이 동그라미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count a, count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에 요 동그라미를 여러분 입력을 하셔야 될 때요. 자, 이땐 요 셀에 놓고요. 이 글자를 컨트롤 C 복사를 해 두셨다가 자, ESC 누를게요. 복사 컨트롤 C 누르셨으면 ESC 누르셔서 자, X 누르셔도 돼요. 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는지 원본을 여러분이 모르시니까요. 이 원천 데이터를 복사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주함수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FX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칸에 count A 함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ount A 함수는 범위만 설정하시면 되니까 B16에서 E16까지 드래그 하시고 가로를 닫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1, 2, 3, 4가 나오겠죠. 4개까지니까 없으면 0으로 나올 테고요. 1, 2, 3, 4가 쭉 나올 텐데 그 값에 따라서 첫 번째는 쌍따옴표로 25%라고 써주고 자, 키보드에서 탭키 누릅니다. 두 번째인 경우에는 50%로, 세 번째는 75%로, 마지막은 100%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까지요. 자, 이 추주라는 함수는 찾기 참조 함수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덱스 넘버에서 결과값이 계산된 결과값에 따라서 순서대로 1일 때는 2일 때는 3일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그 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추주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확인 눌러서 핸들로 끌어주면 이 각각의 동그라미 개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출석률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함수들을 풀어보셨는데요. 통계함수만 단독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통계 2시트처럼 이렇게 중첩돼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통계함수의 종류들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